아래 워크시트에서 엑셀이 8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를 구하는 함수는 전부 다 카운트 함수죠. 카운트 함수 중에서도 이제 조건이 걸려 있어요. 80 이상이라는 이런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이제 count ifs 그 다음에 뭐 decount 이런 것들로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count if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기 1번 count 이거는 일단 좀 다르죠. 그죠? 조건이 지금 걸려 있는데 카운트를 조건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열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상 카운트는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건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이제 디카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카운트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A 1셀부터 해서 필드명까지 일단 영역을 지정해야 디카운트는 범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 2셀부터 25셀이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count if죠. count if라는 것은 이제 인수가 두 개 들어가요. 첫 번째가 조건의 범위죠. 조건의 범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count if의 조건 범위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엑셀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B2에서부터 그죠? B5셀까지 이렇게 하고, 굳이 한다면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B7셀을 찍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뭐 디카운트 인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디카운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수 A1셀에서부터 E5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엑셀에 해당하는 거니까 B1셀을 찍던지 아니면 두 번째 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여기 있는 B7에서부터 B8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금 수식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맞다라는 거겠죠. 22번 다음 입력 내용을 수식에 입력할 때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에서 A 이렇게 하면 전체 열을 참조한다. 1행에서 3행 그러면 1행에서 3행까지 셀 참조를 한다. 그 다음에 A1에서 D7 그 다음에 한 칸 띄었죠. 그리고 C5에서 E7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1에서 D7과 C5에서 E7 사이에 있는 범위 중에 공백이 있으니까 중첩이 되어 있는 것만 뭐 계산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중첩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닌 것 같고, 4번 시트 느낌표 A1에서 A5셀 그것은 시트 1에 있는 그 A1셀에서부터 A5셀까지 셀 참조를 해서 뭘 계산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4번도 맞는 말 같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교차 범위를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문구 설명 부분에 교차라는 범위가 없어요. 교차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워크시트를 참조할 때는 느낌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1번에 해당하는 A 3에서부터 B7까지 범위를 참조하라 라면 워크시트 1에 해당하는 이 느낌표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AA라는 엑셀 파일의 워크시트 1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분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괄호를 해서 AAA라는
X라는 엑셀 파일 안에 워크시트 1번이라는 A3에서 B7까지의 영역을 참조해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괄호를 해야 돼요. 구분을 해주고 이게 이제 통합문서라고 보통 하고 우리는 흔히 엑셀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엑셀 파일 안에 워크시트 1이라는 시트 안에 A3에서 B7을 참조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경로가 표시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23번 아래 시트에서 A1셀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D1셀까지 드래그하였다. 다음 중 D1셀의 값에 입력되는 값을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 해도 되고 직접 한번 해볼까요? 엑셀 파일을 여시고요. 여기다가 1학년 A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거를 채우기 핸들 합니다. 그냥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그냥 채우기 핸들 하면 숫자가 바뀌죠. 그죠? 숫자가 증가가 되고 영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복사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죠. 왜? 지금은 그냥 채우기 핸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을 하는데 컨트롤 채우기 하라고 했어요. 그죠? 컨트롤 채우기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복사 기능이 되죠. 그죠? 1학년 A반에서 D1셀도 1학년 A반. 이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1학년이 4학년으로 숫자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했죠. 그래서 D1셀이 1학년 A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4번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에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 넣으라는 얘기죠.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이어야 한다. 2번 시트가 다른 경우에는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대상 범위를 참조한다. 정답은 옳은 것입니다. 네, 4번이죠. 이름 상자를 하게 되면 그 범위는 일단 달러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절대 참조 형태로 변함이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그 다음에 통화, 원화 표시 이걸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다른 경우에도 이름 상자는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통합 문서의 엑셀 파일 하나에는 반드시 이름은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 시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고 나머지는 틀린 말이다 라는 거죠. 25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한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이에요. 서식을 지정할 텍스트를 블럭 설정하고 가라는 단추를 클릭하여 글꼴 서식을 지정한다. 그림이 있는 구역에 커서를 놓고
여기 있는 페인트 통 있죠? 예, 색 채우기 같아요. 그 단추를 클릭하여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페이지 번호를 대시 1 대시처럼 표시하려면 앰퍼샌드 대시 페이지 번호 대시를 입력한다. 머리글 바닥글 내용에 앰퍼샌드 문자를 포함시키려면 앰퍼샌드 하고 앰퍼샌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페이지 번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앞에 반드시 앰퍼샌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처럼.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매기려고 할 때면 대시하고 앰퍼샌드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대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번호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 설정하면 인쇄할 때는 이렇게 인쇄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현재 머리글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앰퍼샌드를 표시하려면 여기 있는 문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앰퍼샌드를 하듯이 앰퍼샌드 하고 그 다음에 가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 앞에는 요것처럼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말은 맞는 말입니다. 26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엑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값들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의 상호관계나 경향 또는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바로 답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차트입니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한다 해서 교차 분석이라든지 항목들을 교차해서 값을 합계를 낸다거나 평균값을 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피벗 테이블, 그것을 이제 차트 형식으로 본다라면 이제 피벗 차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 자료값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 이걸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여 쉽게 빠르고 작업하는 것을 하는 거, 이걸 말로 매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분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 부분이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 26번은 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27번 다음 중 엑셀의 매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한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문서는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이다.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되어 설정된다.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은 우리가 매크로를 하면서도 잘 몰랐던 내용을 글로 표현하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제 저장을 하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엑셀 파일은 확장자가 XL, XM입니다. 우리가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XL, X인데 이 파일이 매크로가 포함이 되면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거고, 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실행시키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크로에 어떤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 엑셀을 더블 클릭 실행하면 그게 바로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은 엑셀 파일을 열을 때 일단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게끔 걸어 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설정 부분을 내가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 설정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엑셀 파일에서 파일 옵션에 보면 보안센터가 있어요. 이 보안센터에 보면 매크로 설정이 있고요. 이 매크로 설정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모든 매크로가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연음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내가 직접 클릭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자동으로 이제 뭐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되겠죠. 어디서? 보안센터 매크로 설정, 여기 매크로 설정에 있는 부분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설정은 모든 매크로는 하지 못하게끔 제외해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쪽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28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지 이렇게 구합니다. 에버레지 같은 경우에는 수식, 즉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 더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A2에서 A6셀이면 여기 포함이죠. 여기에서 수치에 해당하는 것만 평균값을 구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이죠. 그럼 몇입니까? 100이죠. 100 나누기 4면 어떻게 돼요? 25라는 에버리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A 함수입니다. A 함수라는 건 all이죠. 그죠? A2에서 A6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더해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true는 1값이죠. 우리가 보통 펄스를 0으로 표현하고 true는 1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플러스 40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여기는 뭐예요?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101이고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면 20이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1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2나 3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소수점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버레지 A2에서부터 A4 그러면 어디입니까? A2에서부터 A4는 여기죠. 그리고 쉼표 불연속적으로 A6셀을 찍었어요. 그러면 40을 한 번 더씩 간 거죠. 그러면 1번과 3번이 똑같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100에 나누기 4 하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A2에서부터 A6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40 미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40 미만에 해당하는 것만 개수를 세라라고 했죠. 그죠? 40 미만에 해당하는 것만 개수를 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0, 20, 30 이렇게 되죠. 여기만 범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에요. 그럼 몇입니까? 합이 60이죠. 그리고 여기는 3칸이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1번, 3번, 4번은 맞는 말 같고 2번이 조금 20이 아니라 20점 몇몇몇 나오겠다는 얘기죠. 101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는 얘기예요.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결과값 표시되어 있습니다. 29번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누를 때 이동할 셀 방향을 지정한다.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된 내용을 동일한 값을 입력한다. 셀의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 줄을 바꿔 입력할 수 있다. 셀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빨리 이동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파일 옵션에 보면 파일 옵션에 고급으로 가면 파일 옵션 고급에 보면 엔터 키를 누를 때 다음 셀로 이동을 진제 여기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하게 셀에서 엔터를 치면 셀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는 오른쪽으로 설정을 하면 엔터 치면 셀 포인트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여기 범위를 지정을 하고 가, 나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치면 전체 복사가 되는 거, 즉 2번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셀 포인트 안에 두 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Alt 엔터 키를 누르고 다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셀 포인트 안에 줄이 바뀌면서 Alt 엔터 키를 보통 우리가 입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나를 치고 Shift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셀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죠. 엔터를 치면 셀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가지만은 Shift 엔터를 치면 셀 포인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기가 다른 하나는 뭡니까? 4번이다 라는 거죠. 한 번에 두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셀 포인트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29번은. 30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 제목은 일단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범례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이 3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가 20씩 띈 걸로 보이네요. 1번 세로값 축에 주 단위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다. 0, 20, 4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 같고요. 그죠? 여기 20, 40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 계열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범례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죠? 3개이잖아요? 4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범례는 아래쪽에 있고 그죠? 주 단위 가로 눈금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네. 3개지 4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